네, 매주 월요일의 인기 코너입니다.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시간입니다. 인기 스타로 발돋움하신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듣기 좋네요. 듣기 좋아요? 예. 뭐 싫다고 얘기한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별로 돈은 안 되는 인기 스타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어떤 저임금, 고인기. 예. 뭐 그런 어떤 상황이죠. 예. 명예를 중시하지, 명예를. 그러니까 나 말 안 한다니까 사장하고 얘기하자고, 사장하고. 그건 정확한 지적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난주에 이 새누리당의 관점에서 바라본 박근혜 대통령의 이 행태에 대해서 지난주에 짚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난주에 미처 말씀하시지 못하고 새로 찾아낸 사례가 하나 있다면서요? 아니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전에 이 NLL에 대해서 제가 아주 참 절실하게 느끼는 어떤 교훈이 있어요. 뭔데요? 컨닝을 해도 공부 잘하는 애들 걸 베껴야 된다. 학교 다닐 때 왜 말만 잘하고 실제로 실력도 없는 애 옆에 앉아가지고 컨닝 해버리면은 같이 틀리면은 그건 또 컨닝했다고 걸리기도 쉬워. 제가 그 얘기하니까 약간 삼촌보라 제가 겪은 일을 하나만 얘기해 드릴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이제 전공 개론 과목이 있었는데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저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얘가 바로 제 옆에 앉았는데 툭툭 치더니 자기 거 베끼래요. 그 객관식 시험이었어. 베꼈어. 이런 얘기 방송에서 해도 되나? 근데 며칠 뒤에 조교 형이 저를 쫓아오더니 갑자기 뒤통수를 딱 때리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이 XX야. 컨닝을 하면 좀 똑바로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뭔 얘기예요, 형? 그랬더니 너는 A형이고 인마 옆은 B형이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베꼈는데 유형이 다른 걸 베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스토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 대학 행정과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못 하겠고 아무튼 어쨌든 개피 본 거죠. 아니 결과적으로 개피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 조교 형이 저를 되게 좋게 봤기 때문에. 근데 더 이상 얘기는 못 해. 아무튼.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말이죠. 그 서상기 정문원 두 국회의원께서 뭘 보려면 좀 제대로 베꼈으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예.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베껴야지. 왜 국정원의 그 난독증, 그 엉터리 보고서를 보고, 그것도 달달 외워가지고, 그렇게 틀린 답변을 말이죠. 그렇게 옆에서 컨닝하듯이 하면은, 본인들 이거 사퇴해야 돼요. 솔직히 말, 이건 자기들이 사퇴한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은 내가 이제 집에 가서 애들한테도 얘기가, 니들 컨닝을 해도 공부 잘하는 애들 걸 베껴라. 아니. 집에 가서 진짜 그런 얘기 해요? 아니, 이왕 하려면은, 걸리지 않게. 근데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지금? 좋은 거 가르친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상당히 교훈을 느끼는데, 이 사람들이 또 건망증이 심하다고.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 게 그건데, 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박근혜 당시 미래한국연합 대표가, 한국미래연합 대표가, 김정일 변호사 노릇했다. 김정일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축구 대회 때 아주 추태,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거 다 얘기 드렸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에요. 박근혜 대표가 2002년 5월에 김정일 만난 다음에 서해교전이 일어났더라고. 6월인가요? 그 다음 달 6월 29일 날 일어났어요. 자, 6월 29일 날 교전이 일어났을 때 원래 그날 월드컵 3, 4위전 하는 날이죠. 맞아요. 그때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축구 시작 전에 묵념 올린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랬나요? 올렸어요. 자,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국제대회에선 정치적 행사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독도 그걸로 독도 세레머니 걸로 해가지고 박종우 선수. 그 선수 징계니 받네 안 받네 그랬지 않습니까? 원래 이런 건 못 하게 돼 있다고. 정치적인 거. 근데 3, 4위 개막전을 잘 보시라고. 묵념 올린다고. 이것 때문에 정몽준 씨하고 피파 협회장하고 큰 불화를 겪었어요. 야, 어느 순간에 또 이 축구 전문가도 되셔서. 아니 내가 전문가 아닌 데가 뭐가 있어. 왜 그런 표정으로 요즘 아니꼽다는 표정으로 최근 행보가 약간 브레이크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요즘 자제력이 풀려서 이래요.
그런데 그날 그 축구장에서 박근혜가 붉은 악마가 대한민국에 친다. 일부 관중이 태극기 들었다. 예. 이거 남북 축구 대회 때 이거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해서 막 정몽준이한테 화를 내고 그런 거 말씀 다 드렸어요. 그런데 7월 2일경이더라고.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해. 그런데 그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은 그 서해에서 일어난 교전에 대해서. 불과 얼마 전에 김정일을 만나고 왔으니까 기자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김정일 위원장이 지시한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얼버무려. 그러면서 다른 답변을 안 한데 김정일 위원장은 한반도 공동 번영과 평화에 관심이 많은 걸로 보인다. 난 그렇게 봤다. 그다음에 김정일 위원장하고 직접 이게 관련되는가 여부는 그건 차차 살펴봐야 한다. 자, 이 얘기 뭡니까? 이렇게 연결지어 보면은 마치 김정일 위원장은 서해 교전 사태하고 관련이 없다는 듯이 들려. 누가 관련이 있다고 듣겠습니까? 이 얘기를. 한반도 평화에 관심이 많다는데. 그다음에 약속 잘 지킨다 그랬어 또. 그리고 9월에 북한 축구 대표 선수들이 서울에 왔을 때 또 똑같은 얘기를 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김정일 위원장은 정말 약속을 잘 지키는 신뢰할 만한 지도자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서해에서 교전 사태가 일어난 직후의 얘기입니다. 근데 아니 그건가 이라서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최종 책임은 김정일 위원장한테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그럼. 아니 물론 그 서해 교전의 내막도 우리가 깊이 파고들다 보면은 사실 그렇게 단정 내리기에는 좀 뭐해요. 그러지만 이런 어떤 그 교전 사태를 그동안 보수 세력이 지난 10년간 울고먹는 이 논조를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변호인 노릇했다. 굴욕적이다. 문상한 같다. 이거 갖고 지금 10년째 공격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는 오히려 한술 더 뜬 정치인도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대통령 하고 있는데 이런 이중성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그냥 넘어가 줬다고. 오히려 박수 쳐줬죠. 그런데 그렇게 울고먹고 지금도 이번에 서해교전 때 또 국무총리가 11주년 기념식이라고 해서 참석하고 국가적으로 이거 지금도 울고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럼 자기 각오는 반성할 게 없나? 왜 남한테만 엄격하고 자기 자신한테는 엄격하지 못하냐고. 전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에 또 6.25 기념일에 그런 얘기를 했죠. NLL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피로 지키는 것이다. 피와 죽음으로 지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재밌는 현상이 7월 4일 날 7.4 남북공동성명. 그게 41주기예요. 올해가. 자, 이 7.4 남북공동성명이 뭡니까? 누구 업적입니까 우선? 자기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의 김일성 주석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의 업적을 딸이 기념하지 않고 정부의 업적을 정부가 기념하질 않아요. 일체 없어요. 하다못해 그 민간단체가 하는데 그 기념 행사를 화환이나 뭐 축사 하나 없었어요. 그랬나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업적을 딸이 기리지 않고 정부의 업적을 정부가 기리지 않는데 민간단체가 했다. 그런데 남의 일처럼 아예 축전 하나 안 보냈다. 아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버지 업적을 남이 대신 기려준다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이제 11.6 때 그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아버지 제사는 지낼 거요? 아버지 제사도 남이 지내줘? 그건 좀 너무 오바다. 그런 말씀.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역사적 사건, 어떤 7.4 공동성명에 대해서 어떤 그 현 정부가 이런 식으로 모른 채 하고 지나가면 말이죠. 그리고 꼭 그 안보 행사 6.25, 6.29, 그 서해교전 이런 것만 이제 골라서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어떤 그 편파적으로 한쪽으로 편중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남북 관계의 어떤 우리 장구한 역사를 회고해 볼 때 우리가 기념할 걸 기념하고 헌법 전문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 그랬어요. 그 평화 통일이라는 말이 7.4 공동성명 때문에 비로소 국가 정책이 된 거라고. 이런 어떤 그 하나의 그 우리가 전쟁을 넘어서 평화로 가는 이런 어떤 그 하나의 남북 관계의 진화된 결과를 다 부정하는 결과가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먼저 그 3주째죠 지금 NLL 그 문제와 관련해서 김종대 편집장님께서 이제 열변을 토하고 계시는데 지난주 방송 나가고 나서 트윗 보셨어요? 못 봤어요.
어느 한 분이 아주 애청자가 뭐라고 올렸는 줄 아세요? 뭐래요? 워딩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빡침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빡침? 그러니까 우리 그 편집장께서 빡치신 것 같다. 이런 트윗. 하여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 우리 편집장께서 열받으신 것 같다. 이런 열받은 것 같다. 네, 아무튼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후속편 지금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러니까 NLL 이야기는 오늘 좀 짧고 굵게 이 문제 좀 마무리 좀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국면은 다시 이제 논란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뭐냐면 문재인 의원이 국가기록원에 있는 걸 까자 했고, 국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의결을 했고, 이제 아마 며칠 내로 아마 이제 국가기록원에서 그게 이제 와서 네. 열람을 하게 될 텐데 몇 명이 열람을 하느냐, 공개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뭐 이런 것 갖고 다시 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혹이 생성이 되고 그렇죠. 여야간에 또 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이 국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저희가 이제 대화록을 까자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예, 저희 그리고 사실 까졌습니다. 예. 그런데 왜 또 이 논란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저는 이번에 민주당의 의도가 다소 혼란스럽다. 우선 대화록을 까서 예. 그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어떤 평양에 가서 어떤 말을 했고 김정일 위원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도 다 나왔어요. 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NLL 양보보다도 그때 정상회담이 제대로만 이행이 됐더라면 우리가 해주항을 먹을 뻔했다. 오히려 더 큰 걸 먹을 뻔했다. 네. 요 얘기는 잘 안 하시고 NLL 얘기만 하는데 예. 사실은 저는 굉장히 훌륭한 정상회담이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다 까졌어요. 진실이 밝혀졌다고. 예.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여야 간에 지금 까겠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건 뭐 자료가 한 200건 가까이 되는 걸로 보여져요. 관련 자료. 관련 자료. 그러니까 정상회담. 라든지 뭐 이런 거. 준비 회의록이라든지. 준비 회의라든지 전문이라든지. 예. 또 정상회담 뿐입니까? 왜 실무회담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이런 자료들을 다 까는 걸로 돼 있어요. 예. 물론 그 중에 얼마나 깠다 하더라도 공개가 될지는 의문시 되지만 네. 차라리 공개가 다 되면 또 논란이 적을 텐데 이걸 갖고 여야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또 이제 네. 논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안은 분명히 민주당 특히 문재인 의원 쪽에서 한 거란 말이죠. 네. 왜 그랬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의 핵심 인물들이 그때 다 정상회담 관련자들이거든요. 그렇죠. 핵심 인물들이에요. 예. 윤병세 당시 외교안보 수석, 지금 예. 외교부 장관, 정상회담의 어떤 실무에 총괄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김장수 지금 안보실장, NLL에 관한 건 자기가 주무부처의 장이라 그래가지고 수없이 많은 발언과 회의에 어떤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김관진. 지금 국방장관 당시 합참의장이죠. 이분이 왜 관련돼 있는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김장수 장관 대신 청와대 회의에도 참여했고. 김장수 장관이 그때 눈병에 걸렸다고 했어요. 눈병에 걸려서. 예. 그다음에 그런 어떤 참여한 기록도 있지만은 남북 장성급 회담을 합참에서 지원을 했다고. 예. 예. 특히 가장 쟁점이 된 게 5차, 6차, 7차 남북 장성급 회담인데 이때 합참에 주무 과장들이 거기에 실무자로 참여를 하죠. 네. 예, 그게 NLL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이분들의 어떤 역할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면 NLL 양보하려고 했을 때 이분들은 뭘 했냐? 한번 까보자. 이게 이제 문재인 후보 측의 어떤 의혹 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양보하려고 했는데가 아니라 양보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장을 하는데 그럼 어땠는지 이분들이 그러면 얼마나 소신을 지켰는지 한번 보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자기 블로그에도 이 세 분 이름을 거명하면서 예. 이걸 한번 까보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런 의도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숨겨진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문제는 2008년 1월에 작성됐다는 대화록 문제입니다. 예. 이 대화록이 작성이 돼서 MB 정권이 들어왔을 때 싱가포르에서 2009년에 김양건 임태희 비밀 접촉 이전에 네. MB한테 이것이 건네졌다는 얘기고 또 그 이전에
14 그 1주기 네. 1주년 그때가 이제 역시 그 2008년이 되는데 그렇죠, 당연하죠. 예, 이때도 청와대가 대화록을 깔려고 했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이런 걸 봤을 때 문재인 의원 측의 이제 생각은 뭐냐면 이 참여정부 말기에 예. 그 이 대화록을 관리했던 관련자들이 예. 국정원이겠죠 주로 누군가 이 대화록을 별도로 발췌하거나 아니면 보관해서 MB 정부에 제보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사람들이 누군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1급 기밀을 네. 마음대로 주물르면서 예. MB 정부 초기부터 이거를 갖다 바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네. 이걸 알고 싶다는 거죠. 예. 이러려면은 이제 관련 기록들을 다 들춰봐서 그 국가기록원에 있는 자료와 발췌본과 이번에 그 공개된 대화록 간에 어떤 차이가 있다면 이거는 누군가가 범법 행위를 저지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응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다 까자. 예,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마침 박선원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참여정부의 그 대외전략 비서관이죠. 이 양반이 이제 다른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무언가 그 대화록 자체도 국정원이 깐 게 조작이 있는 것 같다. 김정일 위원장의 몇 개 발언이 누락된 것 같다. 이런 의혹 제기를 새롭게 하면서 예, 이거를 원문을 기록원에 있는 원문을 까야 된다고 주장을 하기에 이르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걸 근데 그 승부수라고 보십니까? 악수라고 보십니까? 저는 악수라고 봐요. 어떤 점에서요? 자, 우선 말이죠. 이 정상회담이라는 복잡한 과정이 아주 대책회의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실무회의 또 정상회담 말고도 그 부수 행사 이런 여러 가지 기록들을 다 모아보면은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NLL 양보 발언은 없습니다. 예, 그건 없어요. 그러지만 대단히 혼란스러운 것이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또 만찬 때 말하고 뭐 정상회담 때 말하고 이것이 다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네. 그런데 이걸 전부 다 까게 되면 그 개개인에 대한 어떤 그 신상의 비밀도 다 폭로가 되는 걸 뿐더러 남북 관계가 이제는 뒤죽박죽 돼가지고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곧 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북한 체제도 어떤 그 최고 존엄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최고의 어떤 그 순회가 얘기한 거를 실무자가 또 엉뚱한 표현으로 우리 측에 오해 여지를 주게 되면 게 그 체제 내에서 문제가 되면 숙정당하고 그런다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것이 북한 내부의 어떤 그 권력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고. 김종대 편집장께서는 2주 전에 저희 이탈남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모두 까자고 했어요. 네. 근데 모두 까자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또 문재인 의원이 모두 까자라는 것은 악수라고 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가 필요한 건데 처음에 모두 까자고 했던 것은 그 어떠한 어떤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구구한 억측과 일방적인 아전 인수격인 해석과 주장이 난무를 했으니까 까자 했던 건데 그것이 아무튼 그 뒤에 국정원이 깠어요. 까지 않았습니까? 그 발췌본과 전문을 깠습니다. 깠어요. 근데 지금 김종대 편장의 말씀은 그걸로 좋겠다. 좋겠죠.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NLL 그런 포기 발언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만 확인하면 되는 차원이라고 본다면 그때 국정원이 깐 걸로 족하다. 이런 얘기고. 근데 지금 나와서는 그 정상회담 대화록만이 아니라 관련 모든 부속 문서를 다 깐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혼란이 빚어질 수가 있다. 이건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아니 그때 까자는 거 하고 이거 까자는 거 하고 이게 어떻게 같습니까? 만일에 이 문제도 어떤 대책회의, 어떤 실무회의에서 뭐 NLL 포기 발언이 있었던 거 아니냐. 새누리당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면 만약에 그 문제가 중요하다면 그러면 그 기록도 까자. 이럴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그 국면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저기 정상회담 대화록이 문제가 된 거라면 대화록에 우리가 그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까서 알았으면 됐지. 이제 부속 문서에다가 그 실무 준비 회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까지 깐다면 이거는 뭐냐면은 국가가 통째로 빨가벗는 건데 이거는 지금 쟁점도 아니었다고 사실은. 이게 무슨 쟁점이었냐고. 쟁점이 아닌 것을 왜 까자고 하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이 깐 그 정상회담 대화록과 국가기록원에 있는 정본 간의 내용상에 만약에 차이가 있다고 전제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국기문란이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는데 네. 그 정도가 아니라 네. 이건 정말 이건 뭐 누구든 간에 이제는 무사하지 못해요. 역사를 조작한 것이죠. 역사를 조작한 거죠. 어느 하나는 역사를 조작한 것이죠. 조작한 거예요. 그런데 조작의 당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복잡해져요. 분명히 2008년 1월 대화록이 지금 까진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 그 참여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의 서명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죄송한데 네. 여기서 지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재미난 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남북 정상회담이 2007년 10월에 있었습니다. 공동 정상선언은 10월 4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의원이나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정상회담 일주일 안에 그걸 대화록을 작성하라고 했고 그래서 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정상회담 그 대화록의 작성 시점은 2007년 10월로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국정원이 깐 자료는 2008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별도로 대화록을 작성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김만복 원장의 의혹 제기였죠. 그렇습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정리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국정원에서 네. 그 2008년 1월에 작성됐다고 하는 그 대화록에 네. 김만복 원장의 자필 사인이 들어가 있다. 네. 이러니까 더 이상 반박을 못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건 2007년 네. 10월에 이미 작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2007년 10월에 작성이 된 건데 왜 또 2008년 1월에 작성한 걸로 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이 대화록 작성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청와대에서 하다가 국정원에 임무를 맡긴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어떤 녹음 상태 불량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온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은 그 지시를 한 시점이 아니라 실제 그 녹음을 풀고 이것이 제대로 기록이 된 거냐를 점검하고 생산된 시점. 예, 이렇게 보면 2008년 1월은 전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럼 2007년 10월 일주일 안은 녹음 풀어라고 지시한 시점이고. 그다음에 국정원장이 또 지시를 하고 네. 그래가지고 풀어서 네. 하나의 국가 기록물을 생산했다 이겁니다. 생산. 네. 그러면 그 생산 시점이 있을 거라고. 그렇죠. 예. 그것이 2007년 말이냐 2008년 초냐 이 부분은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어떤 실무적인 문제니까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김만복 원장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의혹 제기를 했다가 거기에 당신 사인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말을 안 한다고 예. 인정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대선 때도 그랬지만은 민주당 캠프에서 있었던 어떤 그 참여정부 핵심 실무자들의 기억력의 문제. 네. 아니, 일을 하다 보면 착오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진실을 말한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자기 기억에 반하지 않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기억이 틀렸을 때는 미필적 고의로 거짓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자기 기억대로 말한다는 건데 그렇죠. 그것이 정확치가 않았어요. 그것이 대선 때도 상당한 어떤 민주당의 전략의 혼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그것이 지금 와가지고도 이제 대화록이 언제 생산됐느냐 뭐냐 이런 사실 너절너절한 문제로 지금 우리가 시간 뺏기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건 한번 정리를 해야 돼. 왜냐하면 2007년 10월에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대화록을 작성하라고 해서 바로 그때 대화록이 작성이 됐고 근데 2008년 1월에 또 대화록이 작성이 됐다면 두 개 그 버전의 대화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는 거고. 지금 편집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2007년 10월에 대화록 작성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의 결과가 2008년 1월에 생산된 거라면 그거는 국가기록원에 있는 거와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같은 내용일 수가 있는 거고. 같은 내용일 수 있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민주당 일각에 네.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마지막 이 문제를 다뤘던 핵심 실무자들이 무언가 다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부터 네. 이 국가기록원의 원문도 보자는 이런 어떤 그 요구가 커진 겁니다. 저는 그렇죠. 국가기록원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가기록원의 대화록 원문을 까자는 거는 찬성이라니까. 아까부터 자꾸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대화록 원문은 까되 나머지 부속 문서는 까면 안 된다. 아니 거기까지 번진 거는 다 까자는 건 반대고. 그러나 대화록 원문을 까자는 데는 그거는 난 찬성이라니까요. 네. 애시당초 까야 될 문서가 그거였어요. 네. 대화록 원문. 예, 이거지 국정원에 있는 그 문서가 아니었다고. 그런데 국정원께 까졌으니까 이걸 대조해 보자는 게 이게 왜 잘못됐습니까? 이건 까야 돼요.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것뿐만 쟁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 200건에 이르는 뭐 별하별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 있었던 모든 문서를 다 까자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 이건 왜 나왔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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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건 엄격히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저는 좀 의문인 게 말입니다. 네. 그 수많은 자료가 국회로 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5명씩 들여보낼 거냐 10명씩 들여보낼 거냐 뭐 그거 갖고 또 여야가 입씨름을 하던데 네. 그거 제대로 살피려면 한참 걸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제대로 살필 수 있는 겁니까? 글쎄 아까도 말했듯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베껴도 좀 제대로 베껴야 되는데 예. 또 발채록 저렇게 만들듯이 이렇게 엉뚱한 거 짜집기로 해오면은 네. 거두절미 해버리면 예. 그러면 또 새로 싸움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싸움 하려면 하자고. 예. 이왕 이제 엎질러진 물이니까 제가 이걸 까자 말자 반대하고 찬성한다 한들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엎질러진 물이죠. 네. 그렇다면은 좀 이론적으로 탄탄히 무장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예. 남북 관계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고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표현들이고 네. 남북 간의 협상의 특수성은 뭐고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 전문성이 갖춰진 상태에서 들어가야 예. 이런 어떤 표현에 대한 어떤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는 게 새누리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물가에 내놓은 애들 같잖아.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있죠. 예. 이런 자들이 또 이렇게 주물떡주물떡이죠. 앞뒤 연결을 엉뚱하게 시키고 이렇게 되면 컨텍스트가 달라진다. 그리고 맥락이 달라진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회로 온 자료를 모두 다 그냥 가감없이 만약에 까버린다면 해석의 여지나 이런 걸 원천 봉쇄하니까 괜찮겠지만 불가능하다며요. 법으로 법상으로 불가능하다면서요. 이게 아니 그래서 열람은 하되 공개는 어디까지 하냐 뭐 이런 말 나오는데 그렇게 어불적하게 절충해 버리면은 또 발췌된 어떤 그 언어들이 난무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다시 한 번만 NLL을 포기했다는 허위 주장이 한 번만 더 나오면은 이제는 정말 역사와 국민 앞에 용서받지 못할 짓을 새누리당이 하는 건데 지금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자들은. 예. 바로 그걸 지금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일부 용인한 측면도 있어요. 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엎질러진 물이라고 표현하셨죠? 예. 그러면 닦아내야 됩니까? 다시 그래도 잔에 담아야 되는 겁니까? 참 일단 엎질러졌을 때 이제 우리나라는 국가의 어떤 비밀을 다 까는 나라가 됐어요. 전 세계에. 누설자라는 표현이 나왔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렇죠. 국정원이 네. 누설자더라. 국정원이 참. 누설에다 이제 정치권까지 가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떤 모든 것을 다 까발기는 이런 나라가 됐어요. 자, 앞으로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국격을 따지고 외교를 따지기가 굉장히 저는 힘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이런 추태와 이런 어떤 각종 망언 거기에다가 별하별 걸 다 하는 나라하고 어떤 나라가 전 세계에서 상대하고 밀담을 주고받겠습니까? 그건 애시당초 이제부터는 이제 국격 따지지 말자고. 그리고 원래 국격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용어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NLL 문제는 국정원이 어떤 판단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발췌본과 전문을 까는 바람에 좀 정리가 되는 국면으로 갔다고 저는 보는데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절반이 넘는 국민이 노무현 대통령은 NLL 포기 발언하지 않았다라고 이미 판단을 내렸고 네. 그 과정에서 그런데 이게 다시 불거져 버렸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갈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또 어차피 지금 엎질러진 물이라고 김종대 편집장께서는 평가를 하셨는데 근데 또 그것도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되는 게 어디까지 공개할 것이냐, 네. 어떻게 공개할 것이냐, 네. 또 이런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에 따라서 이것이 또 다른 파장을 또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 부분은 말이죠. 저도 이제 주말에 광화문에 촛불 집회에 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어떤 쟁점이 말이죠. 막 지금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는 형국이죠. 도대체 대화록 얘기가 나왔으면 대화록만 갖고 우리가 싸울도 충분한데 지금 이런 부속 문서까지 나오고 뭐 하면서 또 민주당은 어떤 결연한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중에 우리한테 이제 확산되어 있는 어떤 이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그 다음에 어떤
국기문란을 자행한 국정원에 대한 어떤 분노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소진돼 가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게 어떤 현재 어떤 이런 촛불의 운동이라는 게 주체가 없어요, 주체가. 네.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주체가 없이 시민들의 미약한 힘으로만 연결이 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저는 4.19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4.19가 뭡니까?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일으켜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렸어요. 네. 그렇지만 그때 야당의 역할이 뭡니까? 아주 미약했습니다. 그렇죠. 예. 밀려서 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수 없는 혁명이 됐어요. 네. 기수가 없고 깃발이 없는 4.19 혁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1년 뒤에 5.16이라는 어떤 더 퇴행적인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이런 어떤 사건을 우리가 허용해버린 겁니다. 어떤 하나의 운동이 있고 어떤 하나의 사회적인 어떤 저항이 있다면은 그것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면은 네. 얼핏 보면은 그 운동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뒤에 가서는 더 큰 반동을 초래해서 결국은 죽 써서 개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경험해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의 작금의 이 사태, 이 국정원 국기문란의 사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대하는 자세가 과연 주체가 제대로 정립돼 있고 이 성과를 민주주의의 어떤 결실로 맺을 수 있는 형국이냐. 저는 거기에서 야당의 역할이 마치 4.19 때 그 야당의 역할하고 거의 지금 비슷한 형국이다. 네.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이제 토는 안 달고 딱 한마디만 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 네. NLL 논란이 불거지면서 묻히고 있어요. 그렇죠. 그죠? 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장서진이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녹음을 마무리하는 지금 시점에 창밖을 보니까 이건 장마가 아니라 무슨 태풍이 온 것 같습니다. 천둥번개 치고 있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이 퇴근길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녹음 시점과 이 방송 업로드되는 시점 간에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 시간에 이 또 날씨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기세로 봐서는 이 비바람이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퇴근길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자,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